영어를 반복과 암기로 배우는 지금의 영어 학습법은 스키너 교수의 쥐가 되는 학습법이다. 반복과 반복 레버를 누르면 뭔가 나올 것 같다는 착각이죠. 자신의 반복된 노력이 성과를 얻었다는 인과관계의 착각입니다. 여러분이 영어 단어를 선생님이 알려준 구문독해가 또는 영어 리스닝의 발음과 수거 같은 여러 표현들이 실제 암기하니까 들렸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자, 애들 알아서 결국 이런 교육이 영어를 그래도 잘하게 한 게 아닌가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원래 가지고 있는 능력이 원인이고 그것이 발휘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결과입니다. 실제로는 만약에 동일하게 여러분과 똑같이 단어를 암기해도 영어가 안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 그것만 봐도 우리는 확실할 수 있으며 영어 리스는 마찬가지로 그런 표현을 외운다 하더라도 그런 표현 말고는 나머지는 어떻게 들을 것인가. 오히려 쓸데없는 시간을 단어 암기와 가장 중요한 표현이에요. 구문독해와 영어 여름 발음, 요거 꼭 기억해 두세요. 구문독해와 쓸데없는 여름 발음과 표현법에 시간을 낭비한 건 아닌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특히 학원 다닌 분들은 이런 거 주의하셔야 돼요. 여는 발음이나 그런 표현들을 배우다가 여러분 어떤 느낌을 드시나요? 야, 외국인들의 발음은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어. 왜 알아들을 수 없죠? 워낙 빨라. 그리고 발음이 막 굴러다녀. 그 도저히 들을 수가 없어.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죠. 그럼 여는 발음을 과연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다 암기해야 되는 것인가? 이게 혹시 잘못된 판타지가 아닌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판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강사들에게 잘못된 교육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이유는 우리가 말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은데 그들의 발음도 정확하지 않은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 거를 우리는 의식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듣는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자, 혹시 이 문장 갖고 같이 생각해 볼게요.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룰이 있습니다. invisible rule. 이런 것이 holding your back, 당신을 못 나가게 억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룰이 뭡니까? 영어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라는 룰. 단어 암기, 구문독해, 듣기는 여는 발음. 그리고 다양한 표현별 암기로 생각하잖아요. 다. 이 암기라는 말이 보이지 않는 영어의 룰이죠. 여러분들에게. 네, 이게 커다란 발목을 잡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아더 엘리자베스 길버트라는 저자는 tells the fable, 어떤 우화를 great saint, 위대한 성인이라는 우화를 얘기해 주세요. Would lead his followers, 그는 그의 팔로워들을, 추종자들을 meditation, 명상으로 이끌었어요. Just as followers, 그 팔로워들이, 추종자들이 were dropping into their zen motion, 어떤 명상의 순간에 오는 참선이라고 하죠. 참선. 그게 젠이에요. 선불교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그들의 어떤 몰입의 순간, 그렇죠? 어떤 몰입되는 선에 들어가는 순간에 떨어지는 것처럼 막 떨어졌을 때 그들은 would disrupt. 자, 꼭 그럴 때 disrupt, 혼란이 생겼어요. cat, 고양이에 의해서 주의가 disrupt. 이렇게 저거 된 거죠. 혼란스럽게 된 거죠. They would walk into the temple. 자, 그들이 방해한 곳은 고양이고요. 고양이는 템포 성전으로 걸어 들어왔죠. 미야옹 하면서 bothering everyone, 모든 사람을 괴롭혔어요. 그래서 the saint, 그 성인은 came up with a simple solution, 하나의 단순한 솔루션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He began to tie the cat, 고양이를 묶는 거죠. The paw, 기둥에 during meditation session, 명상 시간, 그 세션 동안에 그렇습니다. This solution quickly developed into ritual. 자, 이러한 솔루션 해결책이 빠르게 의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 tied cat, 고양이를 paw first, 먼저 폴 때 묶고 그 다음에 meditate second, 두 번째로 이제 명상을 하는 거죠. When the cat eventually died of natural causes, 고양이가 결국에는 죽어요. 자연사로 죽었을 때 religious crisis, 종교적인 위험이 따라옵니다. 이게 이상하죠?
고양이가 죽었는데 종교적으로 위험해진다는 거. What are followers supposed to do? 그 followed, 추종자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How could they possibly? 그들은 아마도 어떻게 명상을 without trying to catch, 고양이를 폴대에 묶어 놓지 않고 명상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할 수 없었다는 얘기죠. 고양이를 follow는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몰랐고요. 이것이 바로 종교에 존재하는 의식이에요. 이 의식이라는 건 결국에 여러분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모든 종교, 무당들도 그렇고 의식이라는 게 복잡하게 있으면 있을수록, 까다롭게 있으면 있을수록 더 많은 정신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고 하죠. 그럼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의식을 지배하는 방법은 어떠한 복잡한 규칙을 만드는 거예요. 복잡한 규칙. 그게 문법일 수도 있습니다. 규범을 만들면 따라갈 수밖에 없죠. 하다가 이것을 하면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고 이걸 이렇게 해석해야 되며 이런 규칙을 만드는 거죠. 그게 존재하는지 존재 안 한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게 과연 우리의 핵심인지는 아무도 모르죠. 자, this story, 이 이야기는 illustrate, 뭐를 설명해 주는 겁니까? What I call, 내가 부르기를 invisible로, 보이지 않는 룰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This is a habit, 이것은 습관이며 behaviors, 행동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어하는 습관과 행동을 잘 생각해 보시면 이해될 겁니다. They have unnecessarily rigidified, 불필요하게 엄격화되어서 도그마, 교리가 된 거예요. 자, 이 교리가 되고요. Although, 비록 written rules, 쓰여진 룰이 can be resistant, 저항할 수 있거든요. change, 변화하기 위해 저항을 할 수 있지만 phantom 룰은 more stubborn, 더 고질적입니다. 쓰여져 있는 룰도 사실 변하기 쉽지 않죠. 그렇지만 phantom 룰, 보이지 않는 귀신과 같은 룰은 더 악질적이고 더 고집이 셉니다. They are silent killer. 그들은 보이지 않는 살인자예요. Constrain our thinking. 우리의 생각을 억제하고 keep us inside invisible fence. 보이지 않는 울타리에다가 우리를 가둬놓고 without us even. 심지어 우리는 being aware of it. 그것을 인지하지도 못해요. 여러분들을 억누르고 있는 것이 뭘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문법이에요. 그리고 또 아무리 생각해도 단어 암기입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거, 가장 중요한 거, 리스닝 준비하는 분들, 여는 발음,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독특한 표현들이 있죠. 이런 거 암기하다 시간을 다 보내요. 실제 여러분 미디를 보든 뭐를 보든 간에 독특한 우리도 독특한 표현들이 있죠. 그러한 도저히 문장 안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표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상투적인 어떠한 언어고 그게 언어의 본질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언어의 본질로 생각하고 그거를 직접적으로 강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가 이젠 우리는 보이지 않는, 이건 영어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또 다른 어나더 레벨이구나 생각하고 모든 걸 다 암기해야 된다는 불안감을 쌓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표현법을 암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팬텀 룰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근데 그 사실을 모르고 그들을 따라가죠. They turn us into a trap. 그들은 우리를 뭘 바꾼다? 쥐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쥐가 돼 있는 겁니다. Trap the Skinner box. 스키너 교수가 만든 박스가 있습니다. 실제 실험에 사용했던 쥐 실험이나 동물 실험에서 스키너라는 그 교수가 만든 박스 안에 가둬진 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pressing same level, 같은 레벨을 over and over again 계속 누르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 박스에 집어넣고 비둘기를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그림 잘 못 그리겠네. 자, 비둘기를 집어넣었어요. 비둘기가 이 안에 여기 있는 것을 톡 찌면 음식이 나왔어요. 훈련시킨 거죠. 찌고 뭐가 나오고. 그리고 얘는 아무 생각 없이 계속 쪄요. 계속 나와요. 훈련을 하면은 계속적인 훈련을 하면 레버를 누르면 얘가 학습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비둘기는 원래 쪼는 게 그들의 본능이에요. 이게 본능인데 스캐너 교수가 잘못 분석한 건 본능을 학습했다고 본 거예요. 얘가 쫀 거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쫀 게 아니라 사실 알고 보니까 쪼는 게 버릇이 돼 있는 거예요.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잘못 해석을 한 거죠.
마찬가지로 내가 반복해서 영어를 배웠다는 것은 실제로는 여러분이 반복을 통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원래 여러분이 갖고 있는 영어의 능력이 있어요. 언어 학습 능력. 이 능력이 반복을 통해서 얻어진 게 아니라 어떤 독해책을 하다 보니까 또는 리스닝을 하다 보니까 발현됐는데 그 전에 이런 반복 행위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 반복적인 행위가 이런 결과를 가져왔거나고 여러분이 잘못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적인 의식이 고양이를 묶어둔 의식이 명상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였다는 건 되게 웃기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들이 바로 반복과 암기 그리고 표현법 암기가 내가 영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기법이었다라고 고양이처럼 아까 그 명상하는 파로우처럼 또는 쥐처럼 쥐가 그렇게 행동했다라고 분석을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밖에서. 그러므로 이것은 쓸데없는 것이라는 걸 빨리 깨우치는 게 중요하겠죠.